자, 이제 또 20분 딱 되죠. 22분. 전 되게 좀 기대가 돼가지고 생방송으로 볼 예정입니다. 시제기? 시제기 출고. 지금 한국의 그런 무기 체계 굉장히 좀 노후화가 많이 돼 있어서 자주국방이라는 것을 이제 많이 표명했는데 물론 주변국들의 그 견제도 만만치 않았고 뭐 대북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도 있고 뭐 복잡하단한데 그게 이제 돈이 되는 산업은 사실 아니었잖아요. 네, 근데 돈이 됩니다. 돼요? 네, 돈이 엄청 될 가능성이 높죠. 수출로? 네네. 지금 뭐 미국 그 항공기 거의 이제 사다가 그거를 업그레이드하는 비용만 조 단위예요. 근데 이제 그 비용을 이제 내재화,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으로 이제 내재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. 근데 우리나라 이제 뭐 또 이제 군사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F4, F5 뭐 그 50년대에 만들었던 그런 비행기를 아직도 현역으로 뛰고 있고 진공관으로 이렇게 그 이제 컨트롤되는 그런 것들이 아직도 있어요. 그런 것들을 빨리 이제 현대화를 좀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좀 돈이 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요즘 무기 산업 관련돼서 좀 공부를 좀 많이 했는데 확실히 작년부터는 달라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. 조교 출신이시라고? 네. 전혀 외모는 그렇지 않은데. 옛날엔 그 핵심이 되는 이제 그 첫 발이 이제 KF-X. 요거 이제 시제기 출고라고 보시면 되니까 너무 저 사람들 나와서 왜 맨날 카이 한국 항공우주 얘기만 계속하고 있냐고 좀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뭐 그만큼 관심을 가지셔도 좋을 만한 그런 이슈라서 다시 한번 국민 주식으로 한번 이렇게 부응을 해서 우주 산업도 그렇잖아요. 물론 갈 길은 굉장히 멀고 요원하지만 한 발부터 첫 발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된 밸류 체인들도 잘 꾸려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을 가져보고 제가 이제 연초에는 인플레이션, 뭐 농산물, 뭐 식량 사급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해드렸지만 이제 우주 얘기도 했잖아요. 다음 넥스트는 뭘 해야 될지. 왜냐하면 이제 이 자본주의라는 거는 끊임없이 소비를 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. 그러려면은 끊임없이 시장을 만들고 뭔가 소비할 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이제 찰만큼 차다 보니까 이제 위로 가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지표면에 굴러다녔던 거를 다 띄워서 날아다니게 하고 그리고 이제 지구도 좁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새롭게 이 자본주의의 이 세계관이 넓혀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이제 시류에 맞춘 어떤 이제 스토리에 맞는 그런 투자도 좀 맞다고 생각이 들고. 좋습니다. 하여튼 뭐 국민적인 공감대죠, 공감대. 지금 뭐 선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쏠려 있고 뭐 사실상 어제 이제 건설주들이 뭐 또 반짝했잖아요. 뭐 그 전에 우리 얘기했지만 누가 당선이 되든 공사판이다. 이게 재건축, 리모델링, 재개발 또 막 부흥입니까? 뭐 그렇게 뭐 이거 두 번째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. 그럼 바꿉시다. 두 번째 걸 먼저 할까요? 어제 보시면 시장은 이미 좀 공사판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전 선거 결과와 함께 이제 다시 좀 강세를 좀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좀 수혜주를 좀 다소 좁힐 필요는 있다. 지금은 좀 너무 퍼져 있고 너무 이제 무분별하게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브로커 저 같은 이제 직원들 같은 경우는 좀 차익 실현을 좀 고민하는 그런 오히려 본능적으로 반대로 이렇게 막 너도 나도 뭐 건설주 건설 자재 이렇게 얘기할 때는 오히려 매도 시점을 잡아가는 그런 타이밍을 좀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. 일단 뭐 시의회와 약간 갈등도 좀 있을 수도 있고요. 그렇죠? 시장과 시의회의 그 좀 다수당이 또 이제 여당이다 보니까 삐거덕거리겠죠. 그리고 이 정책 발족이 돼서 실제로 포크레인으로 뭐 땅을 파든 기존에 있었던 건물을 무너뜨리든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뭔가 뭐 구역 정비를 하던 간에 그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는 굉장히 긴 호흡으로 진짜 5년, 10년 프로젝트를 지금부터 좀 바라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펀더멘탈로 이런 뭐 대형 건설사 이쪽으로 바로 투영이 된다? 이건 이제 아직까지는 스토리의 영역으로 좀 남아 있는 거죠. 주가가 조금 먼저 그 미래를 당겨오는 듯한 먼저 많이 당겼죠. 그래 좀 그런 게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브로커들은 오히려 좀 매도 타이밍을 좀 잡아가는 그런 시점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런 부분이 신규로 달려가기에는 세상은 이미 모두 알고 있다. 모두 알고 있는 곳에는 수익성이 많지 않다. 이렇게 방송에서 너도 나도 이렇게 얘기할 때는 사실 한 7부, 8부 능선 간 겁니다. 솔직하게 우리 얘기 안 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저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다만 이제 건설 쪽이나 무슨 이제 약간의 그런 특수한 그런 시행사 이런 것들을 좀 제외하면
건자재의 재고 확충들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건자재의 가격이 워낙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반도체 품귀처럼 맞습니다. 이 똑같아요. 철근이 나중에 없을까봐 미리 사재기를 하고 시멘트도 미리 당겨오고 맞습니다. 이런 현상들은 좀 있죠. 작년 연말 대비 50% 이상씩 오르는 건자재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이제 네. 뭐 좀 약간 중소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될 때마다 그것들을 지금 이제 사재기를 하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다. 요건 제가 현업에 있는 사람한테 들은 얘기입니다. 그렇다 네. 보니까 뭐 지금 뭐 그러니까 철강 가격도 굉장히 높잖아요. 지금 이제 호주와 중국의 문제, 중국의 좀 자체적인 소요의 문제 이러다 보니까 수입 원래 중국과 일본에서 수입을 해댔었는데 그 가격이 지금 현재 이제 국산을 사용하는 거와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지금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뜨고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핵심 원자재로 볼 수 있는 이제 철강 제품, 뭐 특히 이제 제가 한 3주 전쯤에 말씀을 드렸죠. 대한제강 같이 철근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이제 원료를 공급받는 대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이제 이 매출, 그러니까 사재기까지는 아니고 재고를 확충하려는 그런 수요 때문에 맞추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시멘트도 생각보다는 가격 속도가 빠르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재고를 너도 나도 좀 이렇게 쟁여두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거 두 개를 빼면은 나머지 집은 유리 아니면 화학 제품입니다. 네. 사실상 뭐 PVC라고 해서 이제 우리 뭐 바닥재도 쓰고 창호에도 쓰고 뭐 벽지에도 쓰고 타일에도 쓰고 여러 가지로 좀 들어간 부분 이제 화학 제품인데 특히 이제 PVC를 생산하는 LG화학 또 한화솔루션 이런 데는 뭐 작년 대비 2배가 넘게 올랐다 보니까 워낙 큰 그런 좀 이익단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런 건자재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500원 하던 게 100원까지 폭등을 해요. 근데 그 원료 가격이 하락을 해서 예전처럼 500원에 팔아도 되는 순간이 옵니다만 가격을 절대 내리지 않습니다. 그러면 이제 그 마진을 다 먹어가는 구간이 또 오기 마련이거든요. 그러면은 요 종목들은 오히려 건설업체보다는 건자재 쪽이 조금 더 이 이익 구간을 좀 길게 좀 끌고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어제 또 뉴스가 좀 나왔어요. 또 이제 당선인인가요? 이제 시장이죠. 네. 출근하셨잖아요. 예. 그러니까 곧바로 왜냐하면 이제 공석이었기 때문에. 그렇죠. 이게 그래서 인수위원 이런 인선위가 있는 게 대통령하고는, 아니기 때문에 예, 바로 출근하는 그래서 가장 먼저 지금 이제 선포를 했었던 공약이 어쨌든 이제 도시재정비 쪽이잖아요. 이제 그런 쪽에 이제 이미 착수를 하려고 하는 이제 움직임이 좀 보였었는데. 또 한강 르네상스 하시겠네요. 예, 이게 여당과 야당의 미묘한 차이는 약간의 공공적인 중심이냐 민간적인 중심이냐로 우리가 이제 사실 그렇진 않은데 네. 0과 1로 구분하다 보니까 여당은 약간 공공, 야당은 약간 민간 뭐 이런 쪽으로 사실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. 근데 어쨌든 시장이 바라보는 기대치는 민간 쪽이 조금 높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하려면 가장 필요한 게 아까도 김영민 매니저 얘기했지만 역시 자본주의는 돈이잖아요. 네. 이 돈을 어떻게 이제 흡수를 하고 또 분배를 하는가 여기에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신탁사들이 아무도 잘 바라보시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런 한국토지신탁, 한국자산신탁 같이 이렇게 좀 부동산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신탁사들의 어떤 수혜도 굉장히 우리가 앞으로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종목은 이제 한화솔루션, KCC글라스, 한국토지신탁, 한국자산신탁 이렇게 좀 가지고 왔는데 이런 신탁사들이 요즘 금리도 좀 오르고 있고 네. 이제 그동안 너무 힘들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좀 회복해 나가는 이제 그런 상황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좀 긴 호흡에서 뭐 이런 신탁사 관심이 있으신 분들 잘 없으실 것 같아요. 또 뭐 전문가들도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신탁사가 좀 이제는 이익 구간에 들어섰다. 요거를 좀 강조드리고 싶고 좀 긴 호흡으로 접근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부동산과 금융을 결합하고 있는 한국토지신탁, 한국자산신탁 이런 쪽에 좀 관심을 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네. 집중도는 신탁사 2개. 2개. 네. 한국토지신탁, 한국자산신탁 이 두 가지로 오늘은 좀 압축해서 내용을 얘기해 주셨습니다. 이렇게 준비해라 두 번째 건 뭐 단 것 같으니까 그게 그거고. 네. 잠시 또 호흡을 가다듬고 신민영 아나운서가 현재 또 호가들 접수되는 거 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관심도 높은 기업들 정리해 준 거 항상 늘 보여주죠. 네, 리포트도 알려드리니까 좀 정리한 내용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다시 받았습니다. 개장 준비도 들어가죠. 그 관심 종목들을 쭉 보니까 네. 물론 이제 뭐 건설 건자재 관련된 뭐 이런 트렌드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코로나 재확산 속도가 좀
네. 이거를 그냥 무시하기에는 조금 거센 것 같긴 합니다. 오늘은 네. 대략 한 670명대 정도 예상됩니다. 브라질에서도 저렇게 사람이 사망자 수가 브라질은 하루에 4,000명씩 네. 사망자가 나오죠. 뭐 치료제 키트 또 뭐 백신 이런 쪽이 다시 좀 1년 전처럼 뭐 이렇게 좀 관심을 좀 받는 상황이 그러니까 치료제가 아마 좀 더 서둘러지지 않을까. 겠죠. 네, 예. 백신도 물론 복수의 백신이 이미 이제 나온 상태고 얼마나 생산을 빨리 해가지고 보급하느냐 이건데 이런 보급 속도보다 이제 확진자 속도도 같이 올라오고 바이러스 자체가 그 면역 회피성 진화 이런 것들이 네. 있더라고요. 네. 어제 또 국내 백신 업체들도 강세를 좀 보이는 거 봐서는 이제 뭐 2세대 백신 또 3세대 백신 이런 것들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런 좀 부작용들을 좀 줄여가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백신을 보유하면서 뭔가 자체적인 수급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좀 빨리 와야 될 것 같은데 네. 다시 정말 좀 징글징글하네요 코로나 상황이. 지겹죠. 네, 네. 마스크. 예, 좀 마스크 좀 벗어봤으면 좋겠는데. 언젠가 벗겠죠. 네. 그리고 제가 준비한 거는 이렇게 예, 준비하라 두 번째로 가보죠. 어떻게 온 시장을 또 준비해 볼까요? 묶고 가느냐 한번 꺾고 가느냐 네. 뭐 이런 상황인데 저는 좀 꺾고 갔으면 하는 한번 좀 차익 실현도 한 다음 주 정도는 한번 하셨으면 한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 다음 주? 네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주가 이 실적 시즌인데 실적 대비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그러니까 집중해서 좀 관심도가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한번 좀 냉철하게 과연 이 종목이 좋은 건 맞고 실적도 좋은 게 맞고 앞으로도 좋아질 것 같긴 한데 과연 그거에 맞는 주가 레벨에 있는 건지 그 수준보다 더 높게 올라가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서 좀 이렇게 매도 타이밍을 좀 잡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근데 뭐 그건 뭐 말 그대로 이제 종목별로 좀 다 달라져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일괄적인 매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제 영원한 이제 테마는 이 실적이잖아요. 근데 네. 이제 모두가 기대하고 모두가 예상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는 말씀드린 대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닌 거죠. 그러니까 삼성전자, LG전자 이런 종목이 다들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한껏 기대를 하고 뒤늦게 사셨던 분들은 뭐 조금 뭐 실망스러운 그런 주가가 하루 이틀 좀 연출됐잖아요. 물론 하루 이틀 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이제 하루에 두세 개 종목들이 그런 발표를 할 예정에 좀 있기 때문에 그 종목들의 레벨을 보고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지금 어제 뉴스 보니까는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109개 상장사의 영업이익과 순이익 추정치가 35조에서 37조대 그리고 네. 26조에서 27조대로 이제 좀 상승을 좀 했다 보니까 좀 많이 상향은 됐습니다만 주가는 이거보다 더 많이 오른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좀 많이 선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따라가기에는 좀 불편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모두가 아는 지금 서프라이즈 나올 종목 좀 업에는 있습니다만 SK 하이닉스 좋을 거고요. LG 디스플레이도 좋을 겁니다. 그리고 LG 이노텍 뭐 이런 쪽 IT 계열 그리고 롯데, LG, 금호 이런 쪽에 빅 석유화학 업체들도 매우 좋을 것 같고요. 뭐 포스코와 S-오일 이런 쪽도 소재 쪽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5월부터는 또 공매도가 또 예정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네, 공매도 재개가. 뭐 이런 주가의 좀 레벨들을 보시고 좀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일부라도 좀 하고 가시는 것도 저는 뭐 좋은 선택이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어닝 서프라이즈 모두가 아는 서프라이즈는 서프라이즈가 아니다. 그 레벨은 이 실적과 추정치와 함께 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다. 이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여기저기 다 동시에 이야기하는 것들은 관심이 많은 것들은 신규 매수 그렇죠. 접근보다는 뒤늦게 따라가는 매수는 오히려 이제 네. 보유분에 대한 조금씩 차익 실현에 예. 대해서 고민을 좀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네요. 자 이제 개장이 임박했습니다. 문 연 다음에 다시 시장을 들여다보도록 하죠.